종제요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먼저 지난번 슈퍼ISA 영상의 오디오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후반부 음성이 반복되고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 오디오 문제를 완전히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슈퍼IS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더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내용까지 추가해서 더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슈퍼ISA 출시 일정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출시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5% 분리과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의 세부 내용이 더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손실보전 제도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의 20%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중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슈퍼 ISA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왜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ISA를 내놓으려고 하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쏠리던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전체가 좋아집니다. 이것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빵집을 차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사람에게 빌려주면 빵집이 생깁니다. 빵집이 잘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이자를 받고 빵집 주인도 돈을 벌고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죠. 이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옆집 아파트를 사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진 사람만 좋고 마을에는 빵집도 안 생기고 일자리도 안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10,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들은 한국 주식시장 목표가를 7,000에서 7,500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코스피를 10,000방까지 올리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슈퍼 ISA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가 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를 잘 아시잖아요. 조금 이익을 준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안 하면 엄청 손해인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 ISA는 안 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 ISA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1인 1계좌 원칙을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기존 ISA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 ISA는 기존 ISA를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 해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슈퍼 ISA를 추가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미국 S&P 500 ETF를 담아두셨다고 해요. 슈퍼 ISA가 출시되면 삼성증권에서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200 ETF나 국내 우량주를 담으시면 됩니다. 두 개의 ISA에서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격입니다. 두 번째 파격은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ISA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 ISA는 일반형이 500만 원으로 서민형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일반형은 2.5배, 서민형도 2.5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계산해 볼게요. 만약 ISA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서민형 ISA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야 합니다. 600만 원 곱하기 9.9%는 59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민형 ISA에서는 1000만 원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59만 원 넘게 아끼는 셈이죠. 심지어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무한대로 비과세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세 번째 파격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율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5%만 내면 된다면 이것은 거의 비과세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파격은 새로운 ISA 유형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에 더해서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성장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 ISA를 유지하시면 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형 ISA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에서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는 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의 10% 수준으로 소득 공제까지 해줍니다. 일반적인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형 ISA는 여기에 더해서 납입한 금액 자체도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것은 이중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김철수 씨가 청년형 ISA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금액의 10%인 10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김철수 씨의 세율이 15%라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 수익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원래는 15.4%인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형 ISA에서는 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합쳐서 45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데 가입 안 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다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4세 이하이시고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시면 청년형 ISA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이 추가로 있기 때문입니다. 35세 이상이시거나 총 급여가 7,500만 원을 초과하시면 국민성장 IS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ISA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ISA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청년형 ISA나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ISA는 해외 상장 ETF를 담아두시고 새로운 ISA는 국내 주식을 담아두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격은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손실 보전 제도입니다. 국민성장 ISA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의 20%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40만 원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 손실은 1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도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장려하고 싶은지 보여줍니다. 다만 손실 보전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 ISA라는 별도의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계좌인 셈이죠. 이 손실 보전 제도가 확정되면 투자를 망설이시던 분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손실 보전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20%만 보전해 주는 거니까 나머지 80%는 내 손실입니다. 여전히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제 경제의 요소 가족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 ISA는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6월에 딱 출시되자마자 바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 의지입니다. 둘째는 투자할 돈입니다. 여유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50대, 60대 분들께서 슈퍼 ISA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반 ISA 계좌를 개설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계좌를 개설해 두시면 6월 이후에 비과세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굳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ISA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지하시면 손해입니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시면서 6월에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개설하시면 두 개의 ISA를 동시에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투자용으로, 하나는 국내 투자용으로 나누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슈퍼 ISA의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ISA는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 같은 해외 상장 국내 ETF를 담아두십니다. 국민성장 ISA는 코스피 ETF나 국내 우량주를 담아두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동시에 투자하시면서 두 계좌 모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금저축, IRP와 ISA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절세 릴레이 전략입니다. ISA에서 3년간 투자하시다가 만기가 되면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십니다. 이전 금액의 10%까지 추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슈퍼 ISA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ISA에서 더 많은 수익을 비과세로 얻으실 수 있고 그 자금을 IRP로 이전하시면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으십니다. 절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우자와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는 개인별로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부부가 각각 ISA를 개설하시면 비과세 한도도 2배가 됩니다. 서민형 ISA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가입하시면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국민성장 ISA까지 각각 개설하시면 4개의 ISA 계좌를 운용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투자할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투자 금액과 기대 수익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납입하시면 총 1억 원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이 더해집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5%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5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2천만 원의 15.4%인 308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슈퍼 ISA 덕분에 250만 원 이상을 아끼시는 셈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면 2배인 500만 원 이상을 아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내셨다면 수익은 더 커집니다. 5년간 1억 원을 납입하시고 연 15% 수익률이라면 약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 5%인 125만 원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3,500만 원에 15.4%인 539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400만 원 이상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2025년 코스피 수익률이 105%였고 2026년도 2월까지 25%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분산 투자를 하시면 위험을 줄이시면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ISA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담으실 수 없습니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성장 ISA는 국내 우량주나 국내 ETF를 담으시면 됩니다. 50대,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국내 ETF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200 ETF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대형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코덱스 코스피 200 ETF나 타이거 코스피 200 ETF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주 ETF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가 상승뿐 아니라 배당 수익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코덱스 배당성장 ETF나 타이거 배당성장 ETF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 혼합 ETF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식만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입니다. 타이거 주식 혼합 ETF나 코덱스 TRF 3020 ETF가 있습니다. 기존 ISA는 해외 상장 국내 ETF를 담으시면 됩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나스닥 100 ETF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를 나누어 운용하시면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 분산 투자하시면서 양쪽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비중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와 해외를 반반 정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쪽 시장이 부진할 때 다른 쪽 시장이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슈퍼 ISA의 출시 일정과 준비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마스터 플랜을 확정한 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세부 내용이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정될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갈지, 분리과세 세율이 5%로 확정될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해우소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ISA 계좌가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일반 ISA 계좌를 개설해 두십시오.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둘째, 투자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6월에 슈퍼 ISA가 출시되면 바로 납입하실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할 상품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어떤 ETF에 투자하실지, 어떤 비중으로 분배하실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출시 후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도 함께 점검해 두십시오. ISA 만기 자금을 이전받을 계좌가 있어야 절세 릴레이 전략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으신 분은 미리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슈퍼 ISA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혜택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상황이 바뀌면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ISA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ISA 혜택을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6월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슈퍼 ISA와 기존 절세 상품들을 어떻게 조합하시면 좋을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절세 상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그리고 퇴직금 IRP입니다. 이 4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시면 세금을 최소화하시면서 노후자금을 불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SA에서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 2개를 활용하십니다. 기존 ISA에는 해외 ETF를, 국민성장 ISA에는 국민 ETF를 담으십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계좌당 2천만 원이므로 두 계좌 합쳐서 연간 4천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자금 여력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ISA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시는 것입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이때 해지하시고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시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IRP와 연금저축에 매년 추가 납입하시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율에 따라 연간 118만 원에서 1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퇴직금을 별도의 IRP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놓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를 모두 실행하시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다시 투자되어 복리로 불어나면 실제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절세 릴레이의 완성입니다. 슈퍼 ISA가 출시되면 절세 릴레이의 첫 단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의 한도가 늘어나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ISA 단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세금 없이 얻으시고 그 자금을 IRP로 이전하시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으십니다. 슈퍼 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55세 김영수 씨가 슈퍼 ISA를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모으는 사례입니다. 김영수 씨는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기존 ISA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월 75만 원입니다. 해외 상장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코덱스, 나스닥 100 ETF를 반반 담습니다. 둘째, 국민성장 ISA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월 75만 원입니다.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코덱스, 코스피 200 ETF와 타이거, 배당 성장 ETF를 반반 담습니다. 두 계좌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을 투자합니다. 3년 후 두 계좌 모두 만기가 됩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각 계좌에 약 3,300만 원씩 총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 5,400만 원에 수익 1,200만 원입니다. 수익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5%인 1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200만 원에 15.4%인 184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셨을 겁니다. 연 70만 원 이상을 아끼신 셈입니다. 만기가 된 ISA 자금 6,600만 원을 IRP로 이전합니다. 3천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세율 13.2% 기준으로 39만 6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김영수 씨는 ISA 만기 후 바로 새로운 ISA를 개설합니다. 다시 3년간 투자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3년마다 ISA 비과세 혜택과 IRP 이전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IRP와 연금저축에도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년 약 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아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슈퍼 ISA가 출시됩니다. 기존 ISA보다 훨씬 파격적인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1인 1계좌 원칙이 깨졌습니다. 기존 ISA를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ISA를 추가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일반형은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제한 비과세도 논의 중입니다. 셋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9.9%에서 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넷째,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가 새로 신설됩니다. 국민성장 ISA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실보전 제도가 논의 중입니다. 투자 손실의 2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50대, 60대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에 ISA가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개설해 두십시오. 둘째, 투자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셋째, 투자할 상품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넷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도 함께 점검해 두십시오. 슈퍼 ISA와 연금저축 IRP를 연계하시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ISA에서 비과세로 수익을 얻으시고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시면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으십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매년 납입하시면 또 세액 공제를 받으십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노후자금도 함께 불어납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슈퍼 ISA는 가입하면 이익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오디오 문제로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수정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경제의 우선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6월에 슈퍼 ISA가 출시되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